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꽁 잡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꽁을 잡아야죠. 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자평진전 어제 강의할 때 잠깐 용심 잡는 법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에도 강의를 드렸나 모르는데 일본에서 형상장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상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방국이 있고요. 네. 이것이 이게 10강이고 이게 11강인가 그래요. 형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자, 일기 천원 일기격이에요. 이건 상이에요. 예, 이기성상격이에요. 양기상상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상이에요. 예, 형태도 있고요. 그런데 방도 지지의 방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방에 이룬 오행이 천간으로 올라 있으면 역시 강하다는 뜻에 의해서 종하든지 설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 상과 방국 역시 일주를 보지를 않는 거죠. 예, 일주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9강이죠. 18, 19, 19강인가요? 19, 20, 21. 예. 18강인 것 같아요. 예, 18강 뭐가 있었어요? 쇠왕편이 있었죠. 예. 이것은 쇠왕편은 일주를 위주로 봐요. 예. 일주를 위주로 보는 거예요. 예. 일주를 위주로 보는데, 자, 태왕하다 어떻게 한다? 예, 설하다, 설하라. 완극하다 어떡하라? 예, 종하라. 따라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태세하다. 예. 이건 어떻게 해요? 극해버려라. 이건 일주 위주예요. 일주 위주로. 그리고 쇠극하다. 이거는 설하라. 예, 설이 두 개예요. 예, 종극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이게 이제 중화장이잖아요. 그런데 중화장은 사례명조가 겨우 2개뿐이 안 돼요. 이 쇠양장은 사례명조가 모두 20개가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일주 위주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 강의가 뭐였어요? 일주 위주로 안 보고요. 어떻게? 원류. 예, 원류. 자, 원류장이에요. 예, 20장. 예, 원류장이에요. 예, 그럴 유자죠. 자, 원류에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원두예요. 예, 원두. 이거의 두가 뭐냐? 그러니까 강한 오행이 무엇이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역시 오행체형론으로 우리 정단 선생님하고 저하고 개발한 정단 이렇게 오행체형론이 맞는 거예요. 이 원두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강하냐, 약하냐. 약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체가 되면, 예, 어느 정도 왕하다. 그러면 이건 극으로 들어가고요. 완극하다라고 하면 이건 설을 하든지 종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빛을 자꾸만 피하죠. 눈이 부시네요. 좀 강의를 이 빛에서 자꾸만 하다 보니까 빛을 쐬고 하다 보니까 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원류장에서 원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그 오행체형론으로서의 그 강한 오행이 무엇이냐를 찾는 법이에요. 이것이 저희 오행체형론으로 가장 적합한 오행체형론이에요.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이것이 일주를 보지 않고 원두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찾는 것이 원류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21장 통관장이에요. 예,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상극을 하고 있는 오행신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신이 바로 통관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제4주가 통관용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4주를 오늘 사례명조가 4개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고 제4주를 하나 통관용신으로 잡힌 제4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는 제4주가 통관용신이라는 걸 확실히 오행체형론으로 정단 선생님이 밝혀주셨어요. 제4주가 저도 용신이 참 아리까리 했었어요. 그랬는데
청단 선생님이 당신은 통관용신으로 풀어야 될 거겠소 라고 한 사주입니다. 제 사주가요. 자, 그래서 21장 통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뭐 통관이라는 건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관내, 그러니까는 안에는 직녀가 있고요, 밖에는 견우가 있어요. 그럼 못 만나요. 7월 7석 하루만 만나는 거예요. 우랑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빗장관자거든요. 이 빗장을 만약 통한다면 서로 서로가 만나서 입동방, 신혼방을 차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빗장이 걸려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유병원 주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제가 또 한마디 했을 거예요. 왜? 논평에서, 이게 본인 논문 중에서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 체계에서 정격 용신론 중에서 업부용신, 통관용신, 원류용신, 조우용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참 원류용신을 해놓고도 논문은 쓰지를 못했어요. 원류용신은 조우용신, 통관용신, 업부용신이죠. 그래서 통관용신절에 쭉 제가 이걸 통관으로 해서 썼어요. 그리고 진수함의 적천서 지배에서는 좀 통격장이라고 해갖고 원문과 좀 다르다. 뭐 이런 거 뭐 원문이 다르든 맞든 해석 뜻만 같으면 되겠죠. 통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주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번호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냥 제가 한문 자랑하고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단원을 끊어놨습니다. 자, 통관자란 무엇이냐? 임시완에서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통하게 하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통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극제지신, 극하고 제하는 신을 일로 와라 라고 해서 통관시켜주는 거예요. 소위 음양에서 둘을 쓰는데 묘한 것은 그 기운이 이렇게 상교, 이렇게 교환하는 것인지, 하늘에서는 아래로 내려오고 땅에서는 위로 올라간다. 천간의 기운은 동하면서도 전이라고요. 지지의 기운은 정하면서도 잡대다. 섞여 있죠. 땅 기운은 섞여 있는 거예요. 희고로 지우는 유추위, 이렇게 밀어서 당겨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천기는 종지, 그걸 따른다. 천기에는 무유전주, 그러니까 돌아서 옮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가 응지한다고 했는데, 이거 각주가 있는 거 보면 아마 징의에서는 시고로 지운유 추위라고 해서 천기종지라고 하고 천기유전주라고 했는데, 요게 무유라고 들어가야 돼요. 무유. 어디 옮겨서 쫓아가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이라다라는 거예요. 천기담에 무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해석이 차이가 난다. 결론은 앞구절의 지지는 유하고 뒷구절 천기는 무유해야 하므로 천미가 그러니까 해석상 타당하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또 이제 하나 더 할게요. 저는 원문을 두 책을 가지고 이렇게 원문을 똑같이 보면서 읽고 해석하고, 물론 차례는 틀려요. 그렇지만 단락은 그 단락이 있으니까 했어요. 천기는 동우상, 위에서 동하고, 그래서 이걸 인원이 응지하는데, 인원이 이걸 딱 응하는데, 인원은 동우하, 아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천기가 종지하면은 소위 음승, 음이 양을 만나서 이기면은 뭐 어떻게 돼요? 만나면 즉지 멈춰지고, 양이 승, 양이 음을 만나서 승하면, 이기면 즉 뭐예요? 즉 주, 지가 음이 주 머무른다는데, 여기서는 주라고 쓰질 않고, 이건 미스프린팅이지만은 가라고 했어요. 이건 아름다울 가짜거든요. 멈추다, 아름답다 해서 주와 가의 차이인데, 지를 대비하면 주가 옳다라는 것이죠. 이건 주가 옳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위 천지교태.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교태. 그래서 간지유정, 간지가 유정하고 좌우불배, 좌우가 서로 배반하지 않으니 음양 생육이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강론이 아니라 총론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강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만약에 살이 중하면서 살이 중할 땐 뭐예요? 희인, 물론 제살도 할 수 있지만 인수로서 화살할 수 있잖아요. 살이 투출하면 역시 인성도 투출해야 되고, 살이 장, 그러니까 이거 지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장에 있는 게 아니라 지지에 있으면 역시 인수도 지지에 있어야 된다. 드러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천간으로 할 땐 로, 지지에 있을 땐 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연히 통달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통달한 것이니 불필 절해지생, 딴 데서 생가지를 뽑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딴 말 마라. 이렇게만 따라주라. 오히려 원국의 무인, 오히려 당자예요. 오히려 원국의 인성이 없으면 반드시 세운에서 인수를 만나야 되고 향해야 된다. 그걸 통하게끔 해야지. 이런 것을 암의 명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 암, 해, 명합 이 통지한다라는 거예요. 암에는 대원에서 들어왔을 때가 암이고, 명합은 이미 합이 돼서 천간에 있을 때를 사주에 있을 때는 명합이라고 그래요. 국내 유일 사주에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이걸 제극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송계할 때는 관성이 이걸 화제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 비겁이 이걸 또 해지하고. 그러면 이것은 또 당했어요. 합주. 이렇게 합해서 머물러서 당하고 있을 때 충하면은 개지 열어지고, 피충, 충을 당하면은 깨지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합해서 화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혹시 격일물 사이 가운데 뭐가 하나 끼었으면, 즉 그것을 거지, 극해서 제거하면 되고, 전후상하가 불능 원인 끌어당길 수가 없다면 단기론자예요. 세운에서 서로가 만나면 우가, 이건 아름다울 것 같죠. 이건 주자하고는 틀리잖아요.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연에서 인이 있고 시에서 살이 있을 때 사이에 천간에 살이 있고 지지에 인수가 있다. 전후 원립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앞뒤가 전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상하현격, 상하가 확실하게 격이 있다. 혹이 또는 사이에 낀 것이 기신이면 소간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차는 원국에서는 어떻게 통할 이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필수 세운에서 암충 암해를 해서 극하고 제해서 극한 사이에 낀 기신과 기물을 제거하면 된다. 그래서 충에 해당되면 즉 충하고, 합에 해당되면 합을 해야만이 인통상극지 예사라, 서로 상극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관일통이다. 빗장으로서 하나를 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막혀있는 것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위 검은거 금자요. 금우자기, 이거 각주 처리했습니다. 왜? 자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주나라인가요? 어느 나라예요? 춘추시대요. 초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휘인데, 자는 자기이다. 나무꾼이었던 그는 음률의 정통에 당시 검은고의 명수인 유배가예요. 검은고 소리를 가장 잘 알아들었다고 한다라고 해서, 배가가 검은고를 치면 그 소리만 들어도 배가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검은고를 치고 있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라는 양반이. 마봉 백락, 이것도 백락이라는 사람은 춘추시대인가요? 주나라 때예요. 주나라 사람으로서 말의 감정을 잘했어요. 그래서 삐썩말은 말도 이 백락이라는 사람이 딱 봐서 저건 명마다 라고 하면 명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명을 구한 자는 청전만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총동 만전만 있으면 과거에 10,000번 급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돈의 유력이 큼을 말함, 금력이 대단함 이라고 하는 거죠. 청전만선도 이룰 수 있다. 군명을 자는 문리, 이익을 묻는 자는 즉 추측할 수 있다. 억이 기억 이렇게 추측하는데
가운데 충분히 쌓을 수 있다. 마치 우랑과 직녀, 그러니까 이거는 견우와 직녀죠. 입동방 하는 것이니 무불 이루지 않을 것이 없다. 그 소원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다. 무불 이중부전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살인지론, 살과 인성으로서 여차 이와 같이 이야기했으니 식상 재관 지론도 역차 이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68을 왜 했을까요? 징의에서는 원국 무원토, 이게 아니라 하면 설하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자를 집어넣은 건 살펴보건대 라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만합시다. 제가 설하고 하도 돌아가신 양반 뭐라고 자꾸만 하면 뭐죠? 저도 사자 명예훼손죄로 걸리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학자로서 있을 수 없죠. 요즘 같으면 검증에 다 걸려요. 자기가 안 해놓고서 저렇게 말을 해놓으면 다 걸리죠. 요즘에 논문 표절하고 또 요즘 뉴스에 또 무슨 어느 작가가 누구의 걸 갖다가 다 해서 상금도 타고 상도 타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난 척하고 지가 소송을 걸어요. 너희들이 표절 딴 데서 따오지 않은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웃기는 놈이죠. 엉뚱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 자, 이게 칠살격이에요. 계유 갑자 정묘 병호라고 해서 자조 천간지지가 개살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게 나온다니까요. 사례명조가 살생일 한다. 살생일 한다. 인생신 하고요. 시기로광, 노광해요. 그래서 왕하다. 일주가 약변이광이라 그래요. 우묘 사충. 그렇지만 오묘 자유해서 충은 없어요. 그냥 사충은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보세요. 이 사충을 하는 바람에 반이 사죠. 오히려 서로 네 개가 돕고 있다. 금이 물을 만나면 불국금, 불국목, 목을 극하지 않을 것이고 생수를 함으로써 그런다. 수가 목을 만나면 불국화, 화를 극하지 않으니 목을 생하는 것이다. 차는 자연이 불격, 불적, 억지로 막거나 억지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절지, 아무것도 이렇게 딱 막힘없는 물건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사주가. 일주가 약중 변황했다. 운호 수, 운을 만나니 익능생목하고 봉금을 만나니 익능생수한다. 거듭해서 생수생목을 한다는 거예요. 인수불상이라 소위 추위 조첩하고 사지관찰사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겠어요? 뻔해요. 논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변이라는 제가 논문을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궁통보가면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게 이제 논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요. 논문 내용이죠. 자, 사례명조 126번이요. 네. 무어대원 되면 끝나거든요. 술대원도 안 좋고요. 지금 유대원에 들어오니까 좋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제 사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간신이, 이건 통간신도 아니에요. 이건 뭐 통간신도 아니죠. 제 사주가 통간신이에요. 박헌고. 제 아들, 딸 밑에가 다 있고, 박근혜 사주도 있네요. 자, 이 사주가요. 요걸 짚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가요. 신묘, 을미,
개축, 신유. 대우는 여기서 참조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고요. 이 사주가요, 참 희한하게 생겼죠. 미월에 저는 개수라 금을 용신으로 했어요. 금을 용신으로 하고 할 수 없이 개수는 신약하다라는 것이 확실한데, 자세히 보면 이게 희한해요. 자, 을미, 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묘미 합을 해요. 그러니까 편관이 식신과 합을 하고요. 편관이 뭐죠? 편인과 합을 해요. 이렇게 또 합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건 금이고요. 이건 목이 됐어요. 유일하게 어렸을 때 이 신금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아버지를 일찍 6살에 했죠. 이 오대운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화가 기신이에요, 저는. 네. 그래도 이때 돼서는 사축을 해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그랬는지 제가 한의원에 들어갔어요. 취직을 했죠. 15살에. 개수대운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군대 갈 때까지 제가 공부를 했어요. 한학도 하고 한의학도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때 한문 실력으로 제가 지금 이 한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때에도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돼서 우리 때만 해도 구문화 했어요. 한문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일찌감치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한문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금과 목이 싸워요. 싸우는데 개수가 풀어주는 거예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네. 그래서 일주 내 자신이 용신이라 그런지 연락에 나 혼자 뭐든지 저 혼자 고생을 하고 저 혼자 애써서 해야지 누구의 도움이 없어요. 인수의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인수의 도움이. 물론 대운도 인수군으로 갈 수도 없고요. 주거에서는 안 되니까. 이 대운돼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요. 자대운에. 정해대운 되면 이거 정화는 안 좋아요. 그러나 저 신금 중에서 이 편인 하나는 아마 깨틀 것 같아서 괜찮고, 해묘미 목국을 이루는 바람에 아마 제가 정해대운 되면 책을 다시 한번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이 무토대운에 제가 쓸데없이 이 축대운도 마찬가지예요. 축미충을 해서 그런지 저 축대운서부터 무대운까지 10년을 제가 고생을 했어요. 사기를 당하지 않나? 그 사기를 당했는데도 일부러 그놈이 사기 친 걸 또 해결을 안 하고 저기 서초동을 일부러 끌려다녔어요. 예, 은행에 빚도 지고요. 그럼 때문에. 그래갖고 이 자대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3년인가 4년 됐어요,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빚 정리하느라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닌 거예요. 재산 정리하느라고요. 5억을 까먹었어요. 5억을.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아마 제가 그렇죠. 63살, 2살에 제가 이때죠. 네. 박사학위를 땄으니까요. 12년 공부를 해서요. 네. 이게 금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금목이 상전을 해서 상쟁을 해서 수가 시신이라는 거죠. 개수가 스스로가 와서 이걸 풀어줘야만이 된다. 그럼 금수목을 다 쓴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진대운에 5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어갖고 여태까지 그 그릇대기를 먹고 살았어요. 집 사는 게 한 서너 채 있어갖고. 근데 다 팔아먹었지만 사기당해서. 공부밖에 남은 건 없어요. 43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43세 이때요. 네, 43세. 경대운에 했네요. 43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 그래서 50에 대학원을 들어갔죠. 원광대학교 명리학과를 들어갔죠. 12년 걸려서 박사를 땄죠. 석박사를. 이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아주 이 무토대운에 무게합을 돼서 관운이 들어오니까 약한 일주가 관운이 들어서 무게합을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죄도 이름 없는 죄를 지어가면서 법원을 쫓아다녔어요. 물론 민사법원이니까 형사법원은 아니니까. 참나.
이렇게 무서워요. 화토가 저한테는 무척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도 이 기축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는 축대운이라. 그랬는데 저 축대운에 이 축미축을 오는 바람에, 예, 그렇게 분란이 있고, 아주 무토대운 5년은 아주 죽을 똥을 쌌다니까요. 법원 쫓아다니느라고. 예, 참나. 예, 그래서, 그렇고요. 예. 이제 그 다음에 병술대운이 오죠. 그래서 저는 병술대운이 되면 종명할 것이다. 이건 정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토가 들어오면 축술 및 사명을 이루어서 당신은 갈 거다라고 합니다. 임철주 선생하고 똑같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병술대원, 그러니까 78세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축술 및 사명 하잖아요. 토가 3개가 와서. 그냥 난 88까지는 그렇죠. 네, 88. 이 병화는 들어와도 괜찮아요. 신금 2개니까 정화도 들어와도 돼요. 신금 2개니까 하나만 깨트리니까요. 병술대원, 술토대원 78이면 당신은 간다 라고 정단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 저도 인정해요. 그 정도면 살만큼 살았지 않나 생각하죠. 지금 자대원 들어와 있어요. 예, 곧 끝나요. 그 70세이시면 정대원이니까 내년 후년이면 정대원으로 들으니까 그때 봅시다. 예, 과연 이 정화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보면 돼요. 예, 그렇죠. 이 사화대원 때는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한의원에 취직을 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그리티기를 제가 그래도 한문을 좀 알게 된 거죠. 예, 그래도 대학원에서 석박사 따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한문을 하는 바람에. 예, 자, 그럼 오늘 강의는 통관용신 다음 강의 때 본격적으로 하고요. 오늘은 제4주를 이렇게 샘플로 내봐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